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재 코치입니다. 금일 주제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는 아주 유명한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지금 700페이지가 넘는 731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실제로 그 세이노라는 이제 가명을 쓰시는 어느 사업가분이 이제 원래 다음 카페에 계속 글을 올리거나 이제 동아일보 쪽에 칼럼식으로 계속 글을 쓰셨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로 또 모아놓은 책이기도 하고, 워낙 이 인터넷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기도 했고, 그리고 출간되자마자 이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또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한 번씩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터넷에서 내용을 좀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그래도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보기가 좀 편하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심도 있어서 한 번씩은 꼭 읽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실제 사업을 통해서 이 부를 일군 이제 세이노라는 가명을 쓰시는 이 저자분께서 쓴 내용이고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바늘처럼 이 정말 날카롭게 이제 그 어떤 폐부를 찌르는 듯한 글이에요. 그래서 게으르고 이제 나태한 그 삶에서 이제 회의감을 들거나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좀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따끔한 한마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삶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잘 적용하고 어떤 부분을 이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좋은 부분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많이 보고 배운다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요적인 내용이 이제 현재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 있는 것 같아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하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세이노 이 저자분이 하려고 하는 내용의 주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진짜 힘든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둘러싸여서 묻혀있지 말고 분노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 분노라는 감정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렬한 분노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자가 실제 실행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자도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환경에 대한 분노, 굉장히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분노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분노와 질투, 이런 적개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라고 하는 책들이 몇몇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유명한 책 중에 이제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는데, 저자 간다 마사노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그걸 성장의 에너지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개인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분노와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로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분노를 막 느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나의 행동에 막 그 거침없는 에너지로 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막 생존이 막 위협을 받을 때나 아니면 진짜 뭔가를 갈구하고 욕망이 있을 때 그럴 때 에너지가 많이 분출되는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에너지 사용법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맞는 에너지 사용법을 좀 강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에는 뒤에서 나중에 조금 자신에게도 이제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정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문장은 이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이 빈 맥주병을 쌓아 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마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문제를 회피를 하고 싶어 해요. 문제 자체가 왜냐하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어떤 문제를 내가 부딪혔을 때 그 자체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은 게 훨씬 더 커요. 이게 본능적인 그 반응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에 이제 눌려서 계속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평생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눌려 살지 않고 정말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두렵더라도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때 해결책이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이라는 거는 문제의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항상 내가 그런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집중하는 노력, 그게 오히려 인생을 좀 더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왜 재산을 갖고 이민을 간 사람들보다 이 빈털터리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낯선 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낮은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며 돈을 모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점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플러스 희망으로 쌓여만 간다. 돈이 쌓이고 희망이 쌓여간다. 빚이 있는데도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쌓이지 않고 희망을 갉아먹는다. 마이너스의 희망뿐이다. 그것이 절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 생활 수준을 버리고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자체가 이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 겉으로 드러나기에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런 천한 일을 해? 아니면 내가 어떤 게 저런 그 뭔가 그 낮은 일을 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나의
어떤 눈높이를 계속 높이고 어떤 뭐 힘들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오히려 돈을 모으는데 더 그 방해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내가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는 그 각오 자체가 그 자신의 적극성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빨리빨리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이 내부에서 찾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여야 할 주체는 타인이나 이제 직장이나 사회가 아니다. 왜 상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가?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이다. 새겨들어라. 훌륭한 화가는 자기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법이다. 당신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스스로 흡족할 때까지 공부하고 노력해라. 스스로 얻게 되는 뿌듯함,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구나 하는 벅찬 기쁨,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경우가 이제 보통 굉장히 드물죠. 특히 우리는 어떤 자신에게 뭔가 채찍질을 가하고 뭔가를 계속 그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오히려 자책하고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계속 꾸짖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저를 항상 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에 항상 왜 못 미치냐고, 왜 이렇게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냐고, 아니면 왜 이렇게 일을 이거밖에 못하냐고 계속 꾸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우울감도 갖게 되고 자신이 계속 못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더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렵게 그렇게 이제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방식을 좀 버리고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조금 더 칭찬해주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책에서 보면서 그걸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하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좋다. 충분히 지금도 괜찮다. 아주 멋지다. 막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오글거려요. 그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는 것에 굉장히 이제 그 인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글거립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것의 마음이 좀 더 풀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줌으로써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이 오히려 드는 거죠. 그런 마음 상태일 때 일이 좀 더 잘 되게 되고요. 일도 잘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조금 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여 보라. 당신이 허약 체질이라도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은 쉬지 않고 24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를 느끼는 데다가 육체적 에너지의 손실이 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이 아닌 일에서 자꾸 쉬고 싶어지는 이유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쉬고 싶은 일은 일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 재미를 느끼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이 재미가 먼저 막 있어서 시작한다기보다는 시작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일에 몰입을 하게 되고 그 일의 몰입감에서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강의 시작할 때는 정말 긴장되고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굉장히 뭔가 남들 앞에 선다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근데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게 되고 강의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이제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이제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 시간에 강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몰입을 하게 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정말 이제 청중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래서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코칭을 하면서도 똑같은 그런 그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냥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일에 집중을 했을 때 정말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그 재미를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노력을 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도 물론이다. 미련하게 무조건 한 우물을 파지는 말라는 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를 항상 바라죠. 우리가 게임 같은 걸 하면 이 노력의 대가가 바로바로 와요. 보상이 바로바로 오죠. 어떤 게임의 한 레벨을 클리어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스코어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상금을 받거나 이런 게 바로바로 보상이 오기 때문에 게임이 재밌는 겁니다. 하지만 일에서나 이런 것들, 현실에서는 이게 대가가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일에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꾸준한 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토익 점수 하나 올리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부해야지만 최소 몇 개월은 공부해야지만 원하는 점수가 나오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보통은 바로바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중간중간 금방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이제 코칭 일을 시작했을 때 1년이 넘는 시간을 배우는 데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매번 책 읽고 강의 들으러 다니고 하지만 그게 뭐 당장 돈이 되었던 건 당연히 아니었죠. 근데 그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부분에 그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어서 계속 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가 어떤 돈이나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떤 배우는 과정이나 그 행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감정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면 그 대가는 좀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만족감을 얻으니까요.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게 되니까 오히려 그 보상을 빨리빨리 얻고자 한다면 그 보상의 의미를 좀 더 다른 쪽에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야와 그리고 관심 있는 활동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